그렇게 150도 떠는 목사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새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18장, 통합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립니다. (21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빛의 목회자 컴퓨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과목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는 목사님께 또 모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컴퓨터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더 바르게 알게 하시고 잘 알아서 목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이나 또 전하는 저나 온전히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먼저 우리 목사님의 이제 레벨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벨 있으실 테고요. 이벨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신대원에서 했던 계획안이 있어요. 그 계획안을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글 문서할 때는 제가 확대를 크게 해가지고 작업할 때 크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초급 과정은 원래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안 나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은 잘 안 보이죠? 치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글도 2007, 2010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각기 그 항목마다 그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용량이 많으면 같이 깔아놓고 써도 괜찮거든요. 특히 이제 강의할 때도 보통 이제 2007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10으로 하게 되면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007도 설치해놓고 같이 강의하면 좋거든요. 이 돋보기가 갑자기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크기면 보이시죠? 네, 너무 큰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과정은 이제 바탕화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추가 있고 만들고 그 다음에 키보드 사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다 하시잖아요. 한글 문서 어느 정도 작업 다 하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한글 문서 가지고 교회 주보 만들어 보셨나요? 처음부터. 프레임 있는 것만 해봤죠. 있는 것만 해보셨죠? 네, 프레임 있는 거 안에 거 내용만 바꾸는 걸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터넷에 그 있는 자료 같은 거 복사해서 붙이는 건 다 가능하시고 네. 실적으로 주보 만드는 건 안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는 네. 안 해봤고요. 그 이거를 주보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한글 문서 가지고 웬만한 모든 거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표를 딱 보면 아, 저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또 좁은 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비상전화방 같은 거는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함축해가지고 어떻게 함축해서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주보를 만들 줄 알게 되면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주보 만드는 거를 최선 빠르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보 만들기에 있어서 처음에 그 하시는 부분이 일단 한글 2007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앞에 있는 한글 2007을 클릭해서 여신 다음에요. 이 돋보기 보기 있죠. 보기를 쪽맞춤으로 놓습니다. 쪽맞춤으로. 쪽맞춤 놓으면은 한 장이 이렇게 딱 눈에 띄잖아요. 예.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입력에 들어가면, 아니 모양에 들어가면 편집 용지 아시죠? 예. 쪽맞춤이 여기 보면 이제 돋보기 이렇게 그 보기 맞추는 게 있어요. 쪽맞춤 뭐 100도로 뭐 보통 120으로 돼 있죠. 돋보기 모양에. 명언을 가져가지고 정리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그거 아니고요. 얘가 지금 얘도 좀 가려져 있는데요. 그 화살표 한번 눌러보십시오. 바뀌었어요. 네. 그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요거를 여기서 쪽맞춤 여기 쪽 두 번째 거. 아, 쪽맞춤이고 쪽으로 쪽. 네. 그렇게 일단 해놓으시고요.
이제 그 전체 면을 보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그 쪽맞춤을 해놓고 하면 전체 폭이 보이니까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모양이라고 있어요. 모양을 클릭하고 내려보시면 편집용지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편집용지. 사모님께서 글씨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편집용지. 중간을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일단은 그 3단 주보가 아니라 2단 주보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2단 주보를 만들면 3단 주보는 폭만 잡아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현재 좁게 돼 있잖아요. 네. 좁게 돼 있는 걸 넓게로 하고요. 넓게. 네. 넓게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위쪽, 머리 쪽, 오른쪽, 뭐 머리 꿀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전부 다 5mm로 놓습니다. 5mm로. 네. 머리말은 0으로 놓고요. 왼쪽도 5mm로 놓습니다. 네. 왼쪽도 오른쪽도 5mm로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5mm로 놓고요. 꼬리말을 0으로 놓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예,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지워지죠? 그 상태에서 숫자 5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5mm. 예. 아래쪽 5mm, 오른쪽 5mm, 그 다음에 위쪽 5mm, 아래쪽 5mm. 예, 전체 5mm. 이렇게 폭을 잡아줘야만이 그 박스를 쳤을 때 최대한 물론 이제 3mm도 2mm도 가능해요. 근데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5mm 정도 해도 좋습니다. 5mm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설정을 클릭하면은요, 전체 폭이 여기 보면은 깜빡이는 게 위아래 양쪽이 5mm씩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요, 뭘 하시냐면, 이제 그 주보를 보시고 하시는데요. 현재 앞에 있는 주보를 이 앞에 있는 주보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문은 빼고요. 이 안에 보면 지금 표가 안 그려져 있죠? 사실 이게 표로 다 그린 거거든요. 표를 나중에 안 보이게 한 거거든요. 표를 안 그리고 나면 이거 이렇게 워드를 쳐서 하려면 칠 때마다 작업할 때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표를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요거를 만들 때 보면 일단은 이렇게 3단이 아니고 2단으로 먼저 그걸 만드는데요. 첫째 하시는 게 뭐냐면 표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사각을 하나 만듭니다. 사각을 만드는데 만들기에 앞서서 여기 모양에 보면 다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중간에 가운데쯤에 다단, 가운데 쪽에 다단 있죠. 예, 다단을 클릭하시면 몇 단으로 나눌 거냐 물어봐요. 3단으로 나누게 되면은 3단 쪽으로 만들 때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고등부 이렇게 주락기 주보도 3단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A4 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요. 근데 어른들은 3단으로 A4를 만들면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2단이니까 둘로 나눠줍니다. 둘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설정 그림이 보이면서 설정을 누르면 단이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나눠지죠? 나눠졌어요. 자, 아까 모양에서 다단에서 둘로 나눕니다. 둘을 클릭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설정을 해놓으면 지금 현재 이 양쪽에 이 한계선들이 반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눠져 있죠? 안 나눠졌나요? 지금 이게 제가 좀 빠른가요? 표시 안 돼. 여기 나눠지면 보시면 14단. 네. 아, 여기서요. 지금 현재 좀 나눠져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바닥이 나눠져 있습니다. 색깔이 틀리지. 색깔은 상관없고요. 예, 왜냐면 지금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얘가 일로 가면은 커서가 또 여기 어디 간 것도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클릭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넘어가야 되겠구만. 반이 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 그리기에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예. 직사각형을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네모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거의 여기 선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 모양이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얇은 걸 그려줬고 굵은 걸 그려줬잖아요. 요거는 이제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속성이 바로 들어가요. 개체 속성이. 그럼 여기에 선에서 선 모양을 바꿔주거든요. 얇은 선으로 바꿔주고 뭐 보통 기본이 0.12니까 0.12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얇게 선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셨죠. 직사각형을 그리되 얘를 간격을 잘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넘어가 버리면 밑에 한 뼘이 또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두 번 클릭하면은 이 속성이 생기는데 여기서요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선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면 글상자로라는 게 있어요. 글상자. 예, 다시 할게요. 그 직사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이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 마우스가 사라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누르게 되면 양쪽에 조그만 네모들이 많이 생기죠. 개체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대고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상자로라는 게 있어요. 글상자. 그쵸? 글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이 박스 안에서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배열을 가운데 정렬을 해놓습니다. 가운데 정렬. 그러면 가운데서 깜빡이고 있죠. 커서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걸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이죠. 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가운데 가죠. 예. 이런 상태에서 표 그리기를 하시는데요. 표를 그리긴 한데 이 칸을 한번 세봐야겠죠. 가로로 몇 칸이 필요하고 세로로 몇 칸이 필요할까 세보는 겁니다. 그러면 쭉 세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표로 다 만들어도 되는데요. 이 앞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거는 따로 그려도 되거든요. 위에다가요. 왜냐면 표로 다 그리려면은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 사각 그리기 한 것처럼 똑같이 사각을 클릭해서 요거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네. 그려줘서 이 선을 이제 얇은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고 예,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그리는데 여기 세보면 얘도 박스 치고 여기 예배 진행 시간도 따로 박스 쳐주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럼 똑같이 위에 것처럼 똑같이 직사각 클릭해서 안에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그리는데, 이 박스가, 여기 보면은 묵상기도 앞에 그 참고 표시가 하나 돼 있잖아요. 얘도 그 한 칸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칸이면 되겠죠. 그죠? 글씨 들어가는데, 점점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다 함께 들어가는 거. 그러면, 칸으로 네 칸이죠. 줄로는 이게 몇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이잖아요. 그죠? 그럼 표를 칸으로 4개, 그 다음에 줄로 15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표 그리기 있잖아요. 표 그리기에서 이렇게 당겨서 만들어도 되지만 개수가 많으니까 차라리 얘를 클릭하면 몇 개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줄수가 아까 15개잖아요. 15개 하고 칸수를 4칸 해가지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4칸과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네. 여기까지 되셨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표가의 순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색상을 넣어주고 싶으면 또 이와 같이 위에 것처럼 박스를 쳐주는 게 좋거든요. 색을 안 넣는다면 안 해도 되고 그냥 써도 되지만, 그래서 이 하단에다도 똑같이 직사각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 줄 알게 되면 한글 문서는 그냥 느슨하게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칸이 좀 좁잖아요, 다. 그죠? 얘네들을 좀 넓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넓게 해주기 전에 할 작업이 뭐냐면 여기다 먼저 글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까맣게 이렇게 블록이 생기죠. 블록이 생긴 상태에서 전체 모양을 정렬을 가운데 정렬 해놓습니다. 가운데 정렬.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커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운데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눌러주면. 그죠? 다 가운데로 가죠. 네. 이게 전부 다 가운데, 누르면 다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글자를 입력해 주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보기를 폭으로 해놨어요. 근데 폭한 상태에서 잘 안 보이니까 기본으로 다시 120으로 돌려놓습니다. 보기를 120으로 쪽맞춤이 아니고 120으로 돌려놔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충분히 입력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가 워드를 쳐서 똑같이 여기 있는 대로 묵상기도, 주기도, 문성, 삼회기도, 신앙고백. 영문을 치면 오래 걸리니까 영문 치지 말고요. 한글만 한번 쳐볼게요. 네, 워드를 그대로 칩니다. 박스 안에다가. 그런데 첫째 칸은 워드 입력이 아니고 그 참고 표시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 줄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양방향 이게 생겨요. 그럼 잡아서 이렇게 당겨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줄을 당겨주죠. 자, 당겨준 상태에서 얘는 지금 가운데로 해가지고는 많이 못 무니까 얘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모아지기를 왼쪽으로 정렬을 해놓습니다. 왼쪽 정렬. 그러면 커서가 왼쪽에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참고 표시는 Shift 키 8을 누르면 찍히잖아요. 그죠? Shift 키 8을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다섯 개죠? 5개 입력하고 맨 하단에 참송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축도에 하나 찍고 예.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해놓고 최대한 얘를 당겨서 옆으로 몰아줍니다. 예. 네, 5개까지 해야지. 그다음에 밑에서 2개. 예, 두 개.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여기다가 뭘 입력하시냐면 이제 한글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당겨놓고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당겨놓고 해도 됩니다. 나중에 칸은 이제 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묵상기도, 주기도, 문성, 삼회기도 이걸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사실 이게 이제 그 영문 넣을 것 같으면은 이제 한쪽으로 쫙 몰면 되는데 얘는 지금 영문이 아니고 한글만 할 거거든요, 일단. 그러면 얘네들이 글자가 고로 정렬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가장 글씨가 많은 게 보니까 지금 주기도문송이에요. 그죠? 그럼 주기도문송을 여기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글자들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간격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 보기 좋게 간격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다가 영문을 넣는다 그러면 그냥 좌로 왼쪽으로 정렬해 보면 되겠죠. 이것처럼. 근데 지금 한글만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간격들을 맞춰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해주고 이 줄을 잡아서 이쪽으로 좀 밀어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쪽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 함께 뭐 이거 보통 이제 워드를 많이 안 치려면 이게 마우스 합격조를 많이 하거든요. 또 단축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다 다 함께라고 들어가면 칩니다. 다 함께는 다 함께인데 지금 보니까 글자가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 게 글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벌려놓고 복사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 그 말씀 선포에 여기다가 이제 목사님 함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통 주보 만들 때는 띄어쓰기를 요것만 하잖아요. 요 정도 기준에다가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요 정도 기준 맞추고 이 폭에 맞춰서 요거를 이제 같이 맞춰주는 거죠. 맞춰준 다음에 지금 보면 이 폭이 이렇게 하면 좁고 이렇게 하면 넓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넓게 하고 하는데도 너무 크고 이럴 때는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글자 간격이 그 10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10p로 되어 있죠. 10p를 드래그하게 되면 이 적은 포인트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일자를 누르면 1pt씩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1포인트씩. 그러면 1포인트 누르고 엔터 치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조금씩 옮겨가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간격을 똑같이 해서 1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 함께라고 하는 간격이 얼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 맞출 때 10p씩 옮겨가면 이게 너 팍팍 옮겨가니까 그 그냥 못 맞춰요. 그럴 때 1p로 바꿔놓고 이게 조금씩 가니까 줄을 쫙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또 계속 만들면 복잡하니까 이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되죠. V가 되죠. V 누르면 어디까지냐니까 찬송까지, 그죠? 찬송까지 전부 다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컨트롤 V 눌러서 복사하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기도, 찬송까지죠. 찬송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 낭독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름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쓰는 것보다는 위에다 진행자로 그냥 해놨어요. 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김현숙 전사님, 그래서 김영숙 여기 보니까 칸이 또 넘어가요. 그럼 또 약간 당겨줘서 이것도 맞춰주면 되죠. 네, 맞춰주고 지금 보니까는 목사 글보다는 전도사 글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당겨줘서 다시 얘를 커서를 이제 벌려도 되죠. 뭐 지금 좀 실수했으면은 얘를 이제 셀 지우기 하면 다 지워지니까요. 셀 지우기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다시 또 전도사 간격이 맞게끔 이렇게 좀 넘겨주고 금방 한번 됐나요? 셀 지우기 하실 줄 알죠? 셀 선택해가지고 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V로 계속 방향키 눌러서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전사님 간격을 좀 낮게 해도 되고요. 많이 쓰면 이게 컴퓨터가 어떤 원리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꼭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전사님 간격을 좀 줄여도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사 이거를 좀 이렇게 넓혀주고 얘도 지금 한 번 벌어주니까 너무 많이 가잖아요. 얘도 지금 커서를 이제 포인트를 이제 1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선포 찬양 이게 지금 하나 한 가지 잘못됐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성경 낭독 진행자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진행자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선포 이렇게 있고 봉헌 찬양을 제 아내 이름으로 있습니다. 김현우. 방금 전에 제 아내가 왔고요. 김현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시온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지금 전에 두 분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봉헌 찬양 다 함께 얘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간격 맞추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붙이기로 하고요. 봉헌 기도 또 진행자니까 얘도 그냥 복사해서 광고도 진행자잖아요. 또 붙여넣기 하고 찬송은 다 함께니까 이게 다 함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축도는 같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쉽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쉽게 하는데 문제는 점이에요. 이 점을 어떻게 만들게 잘 만드느냐. 이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10을 누르게 되면 컨트롤 10을 누르게 되면 문자 입력 나오잖아요.
그죠? 문자 입력. 컨트롤 10을 누르면 문자 입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글 문자표에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전각기호 일반. 전각기호 일반에서 이 점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1개짜리를 해야 됩니다. 1개짜리를 무수히 찍어줘요, 그냥. 1개짜리를 찍어주면 얘가 지금 여기 찍히죠, 이렇게. 그죠? 무수히 계속 찍어줘요. 네. 쭉 지금 가운데부터 쭉 이렇게 찍힙니다. 그쵸?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지금 너무 촘촘하잖아요, 간격이. 그죠? 자, 요 정도 해놓고 이 간격을 이제 좀 벌려주는데요. 얘를 이제 드래그해서 까맣게 해놓고 블럭 지어놓고 속성 들어가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이 자간이 있거든요. 네. 이 자간을 최대한으로 벌려줍니다. 어디까지 50까지밖에 안 가요. 아무리 벌려도 50숫자 입력해도 되고요. 50 정도 해주게 되면 얘가 이 정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기 좋죠, 이 정도 하니까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지금 현재 점점점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럼 여기를 속성을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갑니다. 이 점점점을 요 커서를요. 아까 저걸 안 하셨나 봐요. 한번 닫아보세요. 닫고 이거 한번 그냥 지워보세요. 다. 지우지 마시고 일단 놔두고요. 얘를 그쵸, 가운데 정도 해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복사해 붙이기 그냥 해주셔도 되죠. 네, 그쵸. 일단 복사해서 네, 붙이기 이렇게 해놓고요. 네, 그 정도만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그 블록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가지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이 자간을 50으로 놓습니다. 50. 맥시멈이 50이에요. 50 이상 안 올라가요. 글자 간격을 5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얘가 보기 좋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보기 좋잖아요. 그 얘를 계속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끝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넘어가면 이 넘어가는 데에서 이 점을 줄여주면 끝에까지 딱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이 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아래까지. 그죠? 예.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를 복사 붙여넣기 계속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컨트롤 V만 이제 계속 하면 되겠죠? 이 점 만드는 걸 잘 못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점 뭐 선으로 하고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만든 상태에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주어 입력할 때마다 골치 아프겠죠? 점 찍어주느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그려주는데 지금 박스를 그려주면 나중에 움직일 때 박스가 날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보기를 여기 이제 그 돋보기 보기를 다시 쪽맞춤을 해놓습니다. 쪽맞춤을 눌러서 이와 같이 한눈에 보게끔 다시 해놓습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뭘 하시냐면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 누르면 얘네들이 누르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누르면 얘가 이렇게 쭉쭉 벌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각 잡은 것을 잡아서 커서 누르면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그죠? 좀 올려놓고 방향키 누르면은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맞춰놓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드래그 해가지고
방향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얘가 이렇게 또 내려오죠. 네, 이런 정도. 자, 이 정도 해놓고 얘를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겠어요. 그러면 얘를 가만히 속성을 들어가 보면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할 때가 있고 그림처럼 이게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면 그림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면 얘를 여기서 엔터를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제 저런 모양이었는데 여기서는 얘를 한번 이제 잡아놔 보세요. 네, 잡은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서 위로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쭉 눌러서 위에까지 쫙 올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니까 처음부터 이 설정이 좀 잘못되신 게요. 다 5mm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5mm 맞는데 요 위에나 아래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 모양 들어가 편집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집료 들어가서 여기 보면 머리만 0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드래그 하셔갖고 쭉쭉 그래서 0으로 넣으시고 또 여기 꼬릿말도 0으로 넣으시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설정.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또 5mm 다 잡아져 있죠. 그럼 이제 원 박스를 좀 크게 해야겠죠. 예를요. 맨 처음에 까는 거. 맨 짝고 말고. 기존 선을. 그쵸. 맨 위에. 살짝 클릭하셔서. 그쵸. 당겨서 쭉 올리면 되죠. 쭉 올리고, 선을 맞추고, 넘어가지 않게 맞추고, 얘도 밑으로 넘어가지 않게 맞추고. 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클릭해서 위로 잘 눌러놓고, 쭉 올리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쭉 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얘도 좀 밑으로 내리고요. 내려놓고 얘를 또 아주 이제 그 블록 잡아가지고 좀 넓혀주면 되겠죠. 다 잡으셔서 그래서 방향 컨트롤 누르고 방향 내리겠습니다. 조금 올리시죠. 그 정도. 그 정도에서 보면 지금 얘를 밑으로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가요. 그죠? 잡아도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를 속성을 한번 2번 클릭해 보세요. 박스에 대고 2번 클릭해 보세요. 이제 천이 아니고 이 박스가 아니고 점프 탑. 거기서 뭘 말씀드리냐면 얘를 이제 박스에 가면 물론 네모면이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2번 클릭하면 속성이 바뀌게 되죠. 그걸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잡힌 상태고 이게 이제 안 잡힌 상태 잡아가지고 사각사게끔 그렇죠? 누르면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얘를 글자처럼 치고 클릭해 주는 거예요. 설정 눌러주고 여기다가 커서 갖다 대고요. 없는 데다가 여기 없는 데다가 그죠. 그 상태에서 엔터 키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나오죠. 그 정도는 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좀 넣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속성이었어요? 2번 클릭하면 얘가 개체 표시될 속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글자처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글자처럼 치면 해제하면 그림처럼 치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는 이걸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또 해주는 게 이제 그냥 이것만 먼저 하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거의 뭐 두 형태 다 나갔잖아요. 그죠? 자, 이 형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사이사이 글자가 있죠. 사도신경 뭐 이런 거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지금 그 직사각형 그려주는 거죠. 뭐 여기다가 사도신경에다가 신앙 고백보다 이렇게 표를 그려주는 거죠. 얘를 그려갖고 글자, 그죠? 얘도 선에서도 역시 처음에 제가 기호 잘못 잡아놨는데 하여튼간에 0.12가 보통 기준선이니까 이렇게 해놔서 이 잡은 상태에서요. 역시 이것도 글자, 글상자를 해야겠죠.
글상자를 해놓고 가운데 정렬 해놓고 여기다가 사도신경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이 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놓기 복사 붙여놓기 금방 다 만들겠죠.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그쵸? 그럼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필요한 데다가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교동문에도 필요하네요. 교동문에도 붙여넣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찬송, 찬송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낭독, 성경 낭독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봉헌 찬양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찬송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글자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 입력 잘 안 보이면 다시 보기를 쪽맞춤해서 125로 해놓고 여기 입력하면 되겠죠. 꼭 125로 누린 다음에 여기다가 사도신경 그 다음에 32점 시편 70 시편 72편 그 다음에 446장이고 가로 열고 통 500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성경 낭독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하고요. 말씀 선포 이날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날을 이거 글씨 넣는 거를 글씨 넣는 예 지금 아까 그 속성을 글자 속성 해놓고 붙여넣기 하면 편하시죠? 안 하시고 하니까. 예, 그럼 되돌리기 한번 눌러보세요. 되돌리기 누르면 계속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되돌리기 계속 해보십시오. 끝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만 이제 다시 원 상태 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글상자를 해놓고요. 커서를 가운데로 몰아놓고 이 상태에서 복사 붙여놓기 하면 편하시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일단 다 합니다. 뭐 나름대로 다른 내용 입력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날을 기념하라 하고 뭐 인용부를 해놨습니다. 봉헌 찬양이 213장 통화 348장 이렇게 해놓고 찬송에 (521장) 통화 253장 이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요. 얘네들 위치를 잘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클릭해놓고 커서를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지죠. 이렇게요. 가운데에 몰아놓습니다. 보기 좋게. 또 사각을 점을 이쁘게 보이려면 얘네들을 몰아서 보기 좋게 해주고요. 똑같이 방향키를 눌러서 센터를 몰아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점 건들 필요 없이. 그렇죠? 얘가 지금 이 박스들이 뭐 방향키를 눌러서 움직일 때는 얘네 속성이 그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커서 누를 때. 만약 글씨처럼 글씨 속성으로 들어가면 방향키 눌러서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까지 잘 되고 계시죠?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빈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빈문서 해놓고 작업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컴퓨터 꺼져버리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저장해야 되는데 빈문서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 빈문서 저장할 때 빈문서가 있어버리면 덮어쓰기가 돼버려가지고 다른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제가 모르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파일 이름 미리 지정해 놓고 해야 돼요. 그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여기다가 전체 바탕화면에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 그죠? 무슨 교회 몇 월 며칠, 주보 앞면, 뒷면 이런 걸 해야겠죠. 지금 만드는 게 주보 뒷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느 교회 몇 년 몇 월 며칠 주보 뒷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12년 8월 예를 들어서 22일이다 그러면 22일 여기 이제 날짜부터 쓸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주님이 이거 하시는 2000 하시는 교회 8월 22일 주보 앞면 여기다가 이제 뒷면이니까 뒷면 이걸 왜 이렇게 표시해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복사해서 만들 거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 하나 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지웠다가 또 할 필요 없거든요. 얘는 용량이 얼마 차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자, 뒷면 이렇게 해놓고요. 저장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바뀌죠. 이렇게 그죠? 항상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사실 해야 돼요. 한글 문서 작업할 때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전원이 꺼지더라도 얘가 5초 간격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5초 간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날아가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빈문서 상태에서 꺼져버리면 애매합니다. 찾기가. 한글 문서가 여러 개 열렸을 때도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름, 교회 이름, 이 파일 이름을 적어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 상단에 얘도 이제 속성을 글상자를 해야겠죠. 글상자를 해놓고 커서를 가운데로 가게 해놓고 여기다가 주일 오전 예배 해야겠죠.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그리기 글상자를 해놓고 얘도 커서를 가운데로 해놓고 오전 11시 예배 진행. 자, 지금 이제 워드는 거의 다 입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역시 글상자로 해서 똑같이 가운데 커서를 몰아놓고 뭐 표가 있는 순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걸 입력하면 되겠죠. F8을 누른 다음에 F8이 아니라 Shift8을 누른 다음에 이제 표가 순서는 일어나 주십시오.
이거 실제로 이제 사택에 가시면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만들어 보셔야 잘 되거든요. 우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워드만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글자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글자 변화는 다 줄 줄 아시죠? 글자 모양 바꾸고, 뭐, 색깔 바꾸고 다 가능하시죠? 네. 색깔 바꾸는 거야, 여기 속성 들어가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색깔 똑같이 하려면,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죠? 색 채우기를, 뭐, 제가 지금 한 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골라주게 되면, 편한 색으로 골라서도 가능하죠? 한 색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설정. 예, 설정하게 되면 얘가 색이 이렇게 입혀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색을 입힐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글자 크기를 이제 좀 크게 해줘야겠죠? 뭐 한 20포인트? 네, 20포인트 정도 해주고, 글자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글자 모양을, 저는 제가 선호하는 글자가 H, 아니 A02 부활B라는 글자체를 제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폰트가 필요하시면 폰트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통 윈도우에 깔려져 있는 폰트가 300개에서 많아야 400~500개거든요. 그런데 저는 폰트가 이제 거의 뭐 한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폰트 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제 필요한 자료는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고요. 얘네들도 이제 간격을 벌려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고요. 지금 얘네들도 보니까 양쪽 여기랑 맞추려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얘네들도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맞춰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사이즈를 간격을 좀 맞춰주면 되겠죠. 네, 맞춰주고. 어차피 얘네들은 다 가릴 거니까 이 표가 안 보일 거거든요. 네, 지금은 보이게 해놨지만 작업하기 좋게. 그래서 간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오전에는 밑줄 그어놨으니까 오전에 이렇게 줄 긋는 거 할 줄 아시죠? 줄을 그어놓고 두 줄 긋기 하고 싶으면 여기서 줄 종류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뭐 하시냐면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박스를 다 없앱니다. 속성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속성 들어가서 선에서 이 선 종류를 없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없음 종료하게 되면 선은 없어지고 얘만 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얘도 역시 똑같이 속성 들어가서 선 없음을 해주면 선은 없어지고 얘만 남죠. 또 얘네들도요, 그대로 다 드래그 해줘가지고 속성 들어가면,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전부 다 블랙을 잡아줘야 돼요. 블랙을 잡아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때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셀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서 각 셀마다 적용해서 선 종류를 선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 받침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선이 다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드시면서 아주 촉감 하나도 못 드시고 바로 툭 들어. 드시면서 하십시오. 조금 쉬었다 하시죠. 드시면서. 네. 이거 저기 뭐라 예. 지금 얘를 지금 클릭해 보십시오. 네, 얘를 대고, 마우스 여기 대고, 선에 대고, 두 번 클릭, 영상 두 번 클릭하면 여기 선 있죠. 네, 선, 여기 선 없습니다. 선 없습니다. 설정을, 잠깐만 설정하기 전에, 여기 색을, 여기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말씀대로.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두 번 클릭하시면 선, 여기서 선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이렇게 하시고, 간격을 여기다 놓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벌리면서. 예. 요거 맞추기는 아까 어떻게 해서 제시하셨죠? 얘를요. 지금 아까 제가 볼 때 이 상태에서 안 하고 이 보기를 좀 맞춤이 아니라 120으로 놨어요.
그게 아니고요. 돋보기. 네, 거기서 다른 총 같은 경우도 125 원래 기준으로 놓고 얘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끊고 놓죠. 아니면 살짝 사가지고 네모나게 그렇게 해놓고 커서로 커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센터를 잘안 보이는데 센터를 잡아놓고 밑에 것도 똑같이 다 잡아. 그런 식으로요. 얘도 방향적으로 잡아놓고 이거를 꼭 외워야 되겠구나. 이걸 참 이걸 심도 외워야 되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태고 얘도 똑같이 이제 지금 뭔가 보면은요, 얘가 가운데로 안 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죠? 네. 그건 커서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잡아서 이 간격이